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라클에서 시간 계산하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갈수록 더 크다 그랬고요. 과거가 제일 작고, 시간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숫자가 대수 비교를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시간에 1을 더하면 하루, 시간 데이터는 하루를 1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이전하고 싶으면 더하기 1, 다음날이네요. 다음날 하고 싶으면 더하기 1, 이전날 하고 싶으면 빼기 1 하시면 요 1이 하루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4로 나눠서 1시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시간이 60초니까 초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월은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한 달 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 달이 다양하죠. 년도 마찬가지요. 이거 12개월 쓰셔야 된다 그랬고요. 마지막 날, 이번 달의 마지막 날 구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두 시간을 빼면 1차가 나온다 그랬어요. 두 시간을 빼면 1차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을 구하는 시기라 그랬고요. 현재 시간에 요일을 찍는 방법이네요. 데이하면 요일이 찍힌대요. 무슨 요일인지, 요 시간에 요일, 과거의 요일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시간의 월차는 month between, 앞에 시간, 뒤에 시간, 데이트 넣어주시면 두 시간의 월차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앞에 게 5월이고 뒤에 게 4월이라 그래서 빼면 한 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수 연산하듯이 오름과 내림이 있을 수 있어요.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함수 쓰시라 그랬고요. 그리고 한 달에 1차도 다양하니까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의 시간에서 연월일 시분초를 찍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타임스탬프 데이터로 얘보다 좀 큰 시간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캐스팅한 다음에 여기서 extract 함수로 이 시간에서 년을 뽑는 거고, 월 뽑고 데이 뽑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용인에서 년을 뽑아 가지고 그 년보다 2003년보다 큰 애들만 출력하고 있네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시간 차를 구하는 방법, extract 함수를 이용해서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extract 함수가 보장하는 애가 이 정도예요. 요만큼이에요. 연월일 시간. 그래서 시간이 통으로 넘어와요. 아까 돌려봤었죠. 시간이 시분 초 1이 통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얘 연산이 또 필요해요. 이거 근데 이 자체로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찾아보니까 있긴 한데 안 돌아가. 해보면 맞지 않더라고요. 챗GPT가 만들어준 거라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두 개 합쳤어요. 어떻게 합쳤냐? month를 이용해서 일을 뽑을 수 있거든요. 월을 뽑을 수 있어요. 월. 그래서 봅시다. sysdate는 현재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죠? 현재 시간. hire data는 고용일. sysdate, hire data. 그 다음에 연을 어떻게 구했냐면
두 시간에 월차를 구했어요. 얘는 맞는 애니까, 맞는 게 확인된 애니까 시스 데이터랑 하이어 데이터를 두 시간차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월차가 나오겠죠? 얼마 나올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20 곱하기 12 플러스 1이겠네요. 하여간 만약에 19년이 나온다. 19.xx가 2시간의 연차로 나온다. 그럼 소수점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소수점을 잘라내고 얘를 12로 나누면 19를 12로 나누면 7 되죠? 몫이 12로 나눴으니까 1년이 12달이죠? 몫이 년이 되고 나머지가 남은 월이 되죠. 나머지 월이 되죠. 그거 연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년으로 2 개가 19달 차이라면 년이 1, 월이 7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실제 더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년월을 더하시면 맞을 거예요. 종종 1 정도 차이 나는 애는 1에서 반올림 돼서 그런 애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년, 월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있죠? 년과 월.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시분초. 모든 날, 시분초는 익스트랙트 함수로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구한 거예요. 1, 시, 분, 초. 대충 해봤더니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는 어떻게 구했냐? 얘가 좀 이거 구하는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게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만큼. 뭘 했냐면은 두 개의 월차를 구했어요. 두 개의 월차를 구했죠. 그리고 그러면은 19.xxx 나오겠죠. 열차를 구하면 19.xx 나왔어요. 소수점을 잘라냈어요. 19죠? 19. 그까지 작업이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이요. 트렁캣 요만큼 한 게 19죠. 요만큼 한 게 19예요. 그 다음에 하이어 데이트에 19를 더했어요. 왜 더했냐면은 보세요. 이게 현재 시간이고 고용일이죠. 여기에 19를 더하면 이만큼 시간차가 되겠죠. 이만큼 시간차. 19. 쉽게 얘기해서 년과 월이 없어지겠죠. 년과 월차가 없어져요. 뒤에 차에 요거랑 시간차가 19달인데 뒤에다가 19달을 더하니까 년과 달이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뺐어요. 이 차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익스트랙트 함수에 그 차이가 없어진 요 함수를 빼고 나면 순수 데이만 남겠죠. 그래서 데이를 구했어요. 대충 눈으로 확인하면 거의 맞아요. 1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반올림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7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 더하면 맞나? 여기다 더하면 안 되나? 넘어갈게요. 머리 또 깨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려우시면 이것도 저도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하면 구해진다 생각하시고 쓰세요. 웹에 검색해서 좀 다른 사람 짜놓은 거 좀 찾아보시고. 저는 찾아봤더니 없어서 구현했어요. 자, 이거 한번 나머지는 금방 설명한 것들이고 여유 되시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하지 마세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거
저 문제의 내용은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란, SQL을 작성해 보란 이야기예요. 자, 빨리 넘깁시다. 자, 시간 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냥 넘기세요. 나중에 실무 가서 필요할 때 하면 되죠. 어려운 것들은. 그리고 저렇게 복잡한 구현해 놓은 게 이미 회사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 구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엄청 복잡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룹 함수 설명해 볼게요. 자, 그룹 함수는 특정 컬럼이 검색된 데이터들 중 하나의 대표값을 얻는 함수를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요.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하는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5, 6, 7을 대표하는 값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sum, average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max, min. sum은 뭐야? 이 세 개의 값을 대표하는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 개의 값을 대표하는 값을 구하는데 sum,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한 값을 구하고 싶다. 5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 18이죠. 요 데이터들이 있어요. 걔를 대표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그룹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얘네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대표하는 값으로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하고 싶다. sum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verage, 평균 값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죠. 5 더하기 6 더하기 7이니까 평균 값은 7이겠네요. 이 테이블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 요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뽑고 싶을 때 그룹 함수를 쓰고요. 대표적인 애가 sum이 있어요. sum은 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설정된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더한 결과. average, 평균 7. 이 데이터들 뭐 꼭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max, 제일 큰 값 7이 나오겠네요. sum은 18, average는 7. count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총 요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개수, 데이터 개수 1개, 2개, 3개니까 3이 리턴 될 거고요. min, 3개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5가 나오겠네요. 그룹 함수는 컬럼에 해당되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걔네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이 출력이 돼요. 3개여도 1개, 10개여도 1개. sum은 그 컬럼의 모든, 테이블의 특정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하란 소리고요. average는 평균, 데이터들을 전부 평균 내라는 소리고요. count는 그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세달라는 얘기고요.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max는 값 중에 제일 큰 값, min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그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select sum salary from employees. 얘는 뭐예요? employees 뭐야? 이 사원 테이블에서 셀러리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더하래요. 이거 뭐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전체 사원이 뭐예요? 급여 합을 몇 가지 합시다. 결국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원의 썸이 되겠죠. 썸, 합이 되겠죠. 그런 거 구하려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웨어절에
뭐 500 뭐 이상인 사람만 합을 구하고 싶으면 조건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뭐야? 딸랑 하나가 출력이 된다 그랬어요, 대표로. 얘는 결국에는 전체 사원의 평균이네요. 전체 사원이 급여 평균. 그거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룹 함수. 카운트. 얘는 언제 써요?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를 구하고 싶을 때 있죠. 급여를 받는 보통 그 다음에 얘는 사원 중에 급여가 가장 큰 사람을 뽑았어요. 얘는 보통 급여 전체 사원 중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원이 급여를 구하고 급여까지 해야 되겠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는 전체 사원 중 급여를 가장 적게 받는 사원이 급여를 구하고 싶을 때 있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룹 함수 정리해 봐 드릴게요. 그룹 함수 뭐냐면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하는 값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많이 쓰는 게 더 많이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많이 쓰는데 얘를 이 여러 데이터를 대표하는 그룹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개의 데이터가 생기죠. 그 한 개의 데이터가 썸이냐, 얘네를 모두 더한 값이냐, 혹은 average, 얘네들을 평균 낸 값이냐, 카운트, 얘네들의 개수를 센 값이냐, 얘네들 중에 가장 큰 값이냐, max, 얘네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고른 거냐, min, 이렇게 그룹을 대표하는 값 뽑을 때 쓰는 게 이거 그룹을 대표하는 값을 뽑을 때 쓰는 함수가 그룹 함수예요. 됐죠? 자, 요 이제 좀 봐봅시다. 이제 좀 중요한 게 이렇게 쓰면 될지 안 될지 고민해 봅시다. 테이블을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셀러리의 썸을 구했는데 얘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에서 셀러리 컬럼에 대표하는 값 한 개가 리턴되죠. 그룹 함수니까 개수가 한 개가 돼요. 얘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여러 개 들어있겠죠. 얘는 여러 개고 얘는 한 개인데 어때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출력할지 고민되겠죠. 에러 나요. 그룹 함수는 반드시 그룹 함수와 관련된 애들만 써야 돼요. 일반 컬럼을 함께 쓰면 얘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도 잘 애매하죠. 얘도 애매하겠죠. 동작하지 않아요. 그룹 함수는 그룹 함수와 관련된 애들끼리만 쓰셔야 돼요. 셀렉트에 이렇게 일반 컬럼을 쓰면 얘는 여러 개, 얘는 한 개, 매칭이 안 되죠. 에러 나요. 자, 그 다음에 그룹 함수는 널이 있는 컬럼에 쓰시면 안 돼요.
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머릿속에 너를 생각하며 사용하자. 너를 제거하고 사용하던가 뭐 하던 하셔야지. 외어절로 제거하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 쿼리를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널이 카운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모든 데이터 카운트 해보니까 이 인플루이스 테이블에는 107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카운트 별 했어요. 그랬더니 107이 나왔어요. 그런데 커미션 PCT를 셌더니 35개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전체 데이터가 107개면 이 전체 데이터의 커미션 PCT 값이 몇 개인지 세보면 107개 같아야 되지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다르대요. 얘는 35, 얘는 107. 그 이유가 뭐냐? 널이 카운팅이 안 된 거예요. 너를 빼고 센 거예요. 너를 빼고 35개래요. 자, 그래서 너를 포함해서 세고 싶으면 널 함수죠. 널일 때 0으로 바꿔서 카운팅을 하면 똑같이 107개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평균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 B, C. 평균. 이렇게 하면은 널이 아닌 애들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요. 근데 널인 애들을 포함해서 전체 사원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조금만 널을 놓고 가면 널이 많을 때는 관계없는데 한두 개 널이 들어있으면 생각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하겠죠? 이런 애들은 DB에서 이렇게 널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작업 대부분 DB에서 하거든요. 돈 저장하고 읽어보고 널 들어있으면 문제되고 엄청 중요하죠? 중요해요. 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확인해보세요. 설명한 거 확인해보세요. 정리해봐드리면, 그룹 함수 정리해드리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대표하는 값 하나를 뽑을 때 사용하는 게 그룹 함수예요.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일반 컬럼과 쓰시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오고 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얘랑 같은 테이블의 특정 컬럼의 개수를 세고 같은 테이블의 전체 개수를 세는데 값이 다르게 나와요. 전체 컬럼을 개수를 세니까 널이 없죠. 널일 경우가 없죠. 얘는 널일 경우가 있죠. 널이 제외해서 카운팅 되는 거예요. 평균 구할 때거나 개수 셀 때거나 평균 구할 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널 때문에 조심하세요.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룹 함수까지 확인해 보시고 여유 되시면 심심하면 이거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건 하지 마세요. 여유 되시는 분만 하세요. 자, 그룹 함수까지 해봅시다. 자, 다음 거 봅시다. 그룹 바이 절 봅시다. 그룹 바이도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룹 함수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얻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데이터라고 볼 때
이 전체 데이터라고 볼 때 모든 데이터의 숫자의 합은 구할 수가 있죠. 모든 데이터의 숫자의 합은 이전에 배운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앞에 건 제가 추가했어요. 여러분 거에는 뒤에 부분만 있을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 특정 대표하는 값은 그룹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데이터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모양과 숫자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어때요? 도형별 이런 걸 구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별 숫자의 합은 여기 있죠? 도형별 그룹이 합을 구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우리 뭐 전체 데이터의 그룹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그런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런 특정 그룹들, 모양으로 그룹을 묶으면 이렇게 3개의 그룹이 되겠죠. 이런 애들, 요 모양별 대표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게 그룹 바이 절이에요. 그룹 바이 문이에요. 그래서 그룹 바이 문을 이용해서 전체 대표하는 함수가 아닌 특정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그룹 바이예요. 특정 그룹지 내의 대표값, 전체가 그룹 함수, 전체 데이터에 대한 대표값, 그룹 바이는 특정 그룹에 대한 대표값을 구할 때 써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런 식으로 써요. 어떤 식으로 쓰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룹 함수와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특정 그룹을 대표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 도형별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셀렉트에 써줘요. 그룹 함수하고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그룹별 합, 최고값, 최저값, 개수,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방법은 셀렉트 문 옆에 그룹 함수를 써줘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룹별 합이에요. 요 그룹별 합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출력될 게 합이죠. 그래서 그룹 함수를 셀렉트 옆에 써줘요. 셀렉트 sum 숫자, 요 숫자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셀렉트 sum 숫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별로 그룹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야? 모양별로 그룹을 지는 거죠. 걔를 그룹 바이에 써줘요. 그룹 바이 도형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별 그룹진 값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select sum 숫자, 우리 숫자들의 합을 구할 건데, from table, 이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 도형별로 그룹 져서 출력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그룹 지어서 찍으면 어떻게 출력되냐면은, 네모는 뭐 이게 뭐 대충 50이면 50, 세모는 뭐 60, 합이 60이면 60, 원은 뭐 51, 합이 51이면 51, 이런 식으로 모양별 그룹 값이 이 부분이 출력이 될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애는 그룹 함수로 구할 수 있죠. 그룹 함수.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37 구할 수 있죠. 맥스 넘버니까 숫자 이렇게 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 있죠. 이런 그룹별로 대표하는 값을 뽑아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룹별로. 그래서 대표하는 숫자, 요 네모의 모든 합을 구하고 싶다. 그룹 함수 썸이죠. 요 썸 안에 요 숫자를 넣어서 썸을 구하면 되고요. from 요 테이블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에 그룹질 모양이죠. 모양별로 그룹을 줬죠. 그룹 함수에 그룹질 컬럼을 써주시면 돼요. 모양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룹진 내 결과가 출력이 돼요. 네모는 얼마, 뭐 세모는 얼마, 요 부분만 출력이 되겠죠? 그룹 함수만 썼으니까. 자, 그 그룹 함수에서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거 한번 했고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구입 그룹 바이저를 이용해서 기준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이 종류별 그룹을 대표하는 특정 값을 얻을 수 있다. 너무 글로 읽으니까 너무 복잡해요. 데이터를 보고 해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과 점수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점수가 제일 큰 사람을 얻을 때는 그냥 그룹 함수를 썼으면 됐죠. 그룹 함수를 썼으면 됐죠. 같이 한번 써볼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내고 풀어봅시다. 반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 이런 거 어떻게 구했냐면 셀렉트 점수, 근데 이게 가장 높은 학생이니까 맥스 함수 쓰면 되겠네요. 맥스 점수 이렇게 했죠. from 학생 테이블이니까 학생 이거 구해줬죠. 그러면 99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겠죠. 안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학생,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똑같죠? 셀렉트 그룹 함수로 처리가 되죠. 마인, 여기 소문자로 왜 갑자기 대문자로 썼지? 소문자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점수 from 학생,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한 줄로 쓸까? 그 다음에 반이 학생 수, 이런 걸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셀렉트 그룹 함수 카운트 있죠? 카운트 점수 from 학생,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됐죠. 얘는 뭔가 제일 작은 게 19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룹 함수를 썼는데 이런 걸 구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룹별 최고점, 반 그룹별 최고점, 이런 걸 구하고 싶대요. 보세요. 111. 그럼 1반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애는 얘인 거 아니에요? 얘인 거 아니에요? 1반은 요만큼이니까 52가 출력이 되고, 2반에서 제일 높은 애는 55, 3반에서 가장 높은 애는 99. 이런 식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그룹 파일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반별 가장 낮은 점수 보세요. 1반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23, 2반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49, 55랑 49 중에 49, 3학년은 19. 1반은 3명, 2반은 3명. 어때요? 반을 기준으로 그룹이 지어 있죠. 이때 그룹 바이 함수를 써서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거 한번 기술해 볼까요? 저거는 어떻게 기술해야 돼요? 각 반별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점수를 구하는 거를 SQL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요거. 자, 어떻게 구해요? 셀렉트. 자, 셀렉트 그룹 바이 함수 절에는 올 수 있는 게 그룹을 지을 컬럼도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대표하니까 1로 올 수 있죠. 얘네들을 대표하니까 2로 올 수 있죠. 얘네들을 대표하니까 3으로 올 수 있죠. 반을 찍을 수 있겠죠. 그룹 바이 절에서는 그룹을 대표하는 컬럼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애들을 그룹 지었으니까 걔가 하나의 컬럼이 되죠. 올 수 있어요. 반이 온 거예요. 반 컬럼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는 점수 컬럼은 올 수 있어요? 점수를 단독으로는 올 수 없죠. 왜냐면 얘를 대표하는 값 한 개로 와야지 세 개가 다 오니까 점수는 올 수 없어요. 근데 점수를 이용한 그룹 함수는 올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높은 학생의 점수래요. 맥스, 가장 높은 맥스, 여기에 점수가 올 수 있대요. 그룹 함수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모르면 쿼리를 못 만들어요. 꼭 알아두시고 가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from 학생 테이블이죠. 하고 여기서 끝나면 오류 날 거예요. 왜냐면은 반이랑 맥스 점수면 전체 학생의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고, 반은 여러 개죠. 에러 날 거예요. 근데 그룹 바이를 사용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 스펠링이 생각 안 나네. 그룹 바이 누굴 기준으로? 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그룹 찍으래요. 요만큼 그룹 1, 그리고 반을 찍으래요. 1 찍혔죠? 거기 중에 가장 큰 점수, 여기 중에 가장 큰 점수 52가 남았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세미콜론 찍어줘야 보기 좋은가?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야. 나머지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뭐야? 가장 작은, 낮은 맥스 대신에 마인을 쓰면 되겠죠. 그 옆에 거는 마인 대신에 카운트 쓰면 되겠죠. 이것도 한 줄로 할까? 표현을 할까? 자, 그룹 함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서 걔네들의 대표하는 값을 뽑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